안녕하세요. 자, 온라인 수업 2주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요 단원하고 그 다음 문화통치에 대한 단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두랑에 링크를 따라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죠, 그죠? 위두랑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 학습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를 참고로 보면서 선생님의 이 영상 같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학습지에는 활동 1에 해당되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서 학습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활동 1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활동 1. 이렇게 돼 있죠. 활동 1입니다. 그죠? 활동 1에 보면은 3.1운동이 전개되면서 국내와 국외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정치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이제 이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령부로서의 정부 형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곳곳에서 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국내에도 만들어지고요. 연해주에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상하이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임시정부들이 곳곳에서 이제 막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각지에 임시정부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좀 더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각지 임시정부가 등장하는데 이 임시정부가 등장했을 때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전부 다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형태였습니다. 왕조국가였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다시 황제국가로 돌아가자, 다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향하는 바는 민주공화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공화국 형태를 모든 임시정부가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점이죠. 이게 바로 1번의 활동일의 1번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데 임시정부가 막 여러 개 생겨요. 막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좀 통합을 하자. 어디로 통합을 할까? 해서 막 이제 의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국내에도 있고 연해주의도 있고 상하이에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외교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외교에 유리한 지점이 바로 상하이다. 국내에서는 사실은 외교 같은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해주 같은 데서도 약간 외교적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는 중국이 상하이를 세계 여러 나라한테 빌려줘요. 땅을 쪼개가지고. 조차라고 부르는데 프랑스 조개지도 있고 일본 조개지도 있고 독일 조개지도 있고 여러 나라 조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으면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접촉하기가 상당히 쉬웠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하이에 설립된 그때 상하이에 설립된 임시정부의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이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집중하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하나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임시정부로 이제 집중을 하게 돼서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는 것이죠. 정부가 구성이 되려면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일단은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법을 우리 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상권 분립입니다. 이거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이 하나에 집중돼 가지고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권과 사법, 행정권을
분리하는 상권 분립을 대부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뭘 내세우는가 하면 아까 위에도 나와있던 민주공화제를 뚜렷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방식의 공화국 형태로, 자, 종소리 신경 쓰지 말고요. 공화국 형태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제를 채택했는데, 대통령에는 당시 명망성이 있었던, 미국에서 활동한 상당한 명망가였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채택합니다. 이때만 해도 국민들이 뭐 투표를 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독립운동가들끼리 추대를 하는 형태로 정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이동휘라는 사람으로 국무총리를 정합니다. 우리가 볼 때 상대적으로 이승만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동희라는 분은 여러분들도 생소할 거예요. 하지만 이 이동희라는 분의 독립운동의 업적도 상당하다는 거. 우리 어떻게 보면 이승만보다는 이동희라는 분이 독립운동에 더욱더 매진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거의 상하이 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미국에서 내가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뭐 행세하는 그런 역할, 그러면서도 외교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 있는 명망가들 만나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역할만 좀 집중하다가 나중에 결국 임시정부에서 탄핵되게 되죠. 뭐 어쨌든 간에 초반에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선출이 됩니다. 그럼 임시정부는 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까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승만이 미국과 가깝고 거기에다가 미국에 가 있는 교포들이 임시정부로 많은 돈들을 이제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 돈줄을 이제 쥐고 있는 게 이제 이승만이기 때문에 이승만을 뭐 사실은 국민 대통령으로 시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뭐 짧은 시간 안에 그거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학습지 활동 2가 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연통제라는 게 나와요. 이 연통제는 뭔가 하면 비밀행정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밑에 뭐 외교부 장관 무슨 장관 쭉 있고 그 밑에 뭐 부서들이 있고 있지만 예전에 이때는 그걸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비밀 행정 조직을 통해서 각각의 장관이나 뭐 하여튼 차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무슨 요원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이런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망을 통해서 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합니다.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금을 걷어서 갖고 오는 역할, 또는 때때로는 7.18 이러는 집을 습격해가지고 독립운동장을 같이 해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이런 자금을 모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각종 정보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일본에서 물어본 것은 연통제만 물어봤지만 교통국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연통제와 교통국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교통국은 비밀 연락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이 비밀 행정 조직과 이 비밀 연락 조직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주로 이런 활동과 함께 또 임시정부가 했던 활동이 외교 활동에 많이 주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교 활동을 위해서 외국에 세웠던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미위원부라는 걸 세워요. 이건 미국의 구미니까 미국에 세우는 건데 워싱턴에 세웁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파리위원부라는 걸 두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뭐 파리니까 파리에 세웠겠죠. 이런 부서들을 두어서 외교 활동도 합니다. 외교 활동 주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지만 지금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꾸리고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고 여기에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좀 도와주길 바란다. 뭐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는 거죠. 아주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전개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외교 활동을 하는 대상되는 국가들이 대부분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일본과 대부분 한통 속인 국가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교 활동이 사실은 크게 효과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192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 초반에는 막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출발했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힘이 약화돼요. 활동이 약화되게 됩니다. 왜 약화되느냐? 일단 임시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조직인 연통제하고 교통국이 발각이 돼요. 그리고 구미면 뭐 이런 거 설치했잖아요. 근데 이들의 외교 활동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별로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막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막 분열이 발생해요.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싸웠던 게 두 가지 의견으로 막 나눠져요. 우리나라 독립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막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막 의견이 나눠지는데 먼저 첫 번째 의견이 바로 외교를 중시하는 의견입니다. 외교 분야에 별로 성과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거는 외교밖에 없다. 지금 현재 일본하고 무력으로 싸워봤자 우리가 지는 거는 뻔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외교밖에 없고 우리의 세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교 활동을 통해서 외교 활동으로 독립을 추진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교 활동을 하려면 지금 상하이에 있는 것이 낫다.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 줄여서 임정이라고 하죠. 상하이 임정을 유지하자라는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무장 투쟁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교를 한다고 독립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어차피 그 아들도 다 한통속이다. 똑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인데 결국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싸움을 해야 된다. 일본하고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무장투쟁 통해 독립을 쟁취하자. 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상하이에서 사실 무장투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하이는 중국 영령 안에 있고 거기서 뭐 군대를 꾸리기도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무장투쟁이 유리한 지역으로 임시정부 옮기자. 임시정부 옮겨야 된다. 이거를 되게 강조해요. 근데 이 둘의 의견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막 싸우다가 결국 안 돼서 이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 1923년에 회의를 여는데 어떤 회의가 열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의견들하고 조합이 됐느냐? 잘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회의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감정만 막 상하는 거죠. 그래서 나 저반들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돼요. 이 속에서 아까 말했던 사실은 이 임시정부라는 게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뭐 하나의 생각으로 똘뭉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이제 사실은 독립하자는 뜻에는 동의했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 좌익계열, 사회주의 계열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민족주의 계열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외교를 중시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와중에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이 의견이 안 모아지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 떠나면서 임시정부는 상당히 힘이 약화되게 됩니다. 자, 이런 힘이 약화되면서 결국 임시정부가 이제 명맥만 또 종이 쳤네요. 10분이 지났다라는 뜻이죠. 자, 명맥이 약화되는데 그래도 이 임시정부를 막 해산하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결국 김구라는 분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임시정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서 끝까지 지켜가서 임시정부가 뭐 결국은 이제 유지되고 나중에는 뭐 충칭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우여곡절을 겪긴 하지만 어떻게든 임시정부를 유지해 갑니다. 이 임시정부는 나중에 이승만을 탄핵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승만이 대통령인데 별로 활동도 안 하는 데다가 뭐 돈도 띵가먹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제연맹한테 우리나라 위임 통치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좀 대신 통치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청원서를 또 내요. 이거는 이제 독립행위에 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탄핵해버리기도 하고요. 그 뒤에 내각 책임제로 또 바꾸지만 이것도 역시 제대로 안 들어와서 나중에 또 주석제로 또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해서 임시정부가 사실은 호기롭게 2000년도 초반에 확 시작했지만 또 뭐 그렇게 막 오래 가지 못하고 또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들을 알면서 이번 시간 설명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EBS의 45분짜리 설명이죠. 그걸 보면 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